구매대행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개인 사업이고 진짜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단지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고민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오늘은 제 초반에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사무실 허름한데서 시작했었거든요. 오늘 출연하실 분은 되게 좀 저한테 특별한데, 제 회사에 있었을 때 제 부하 직원으로 이제 바로 밑에 있었던 직원이에요.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 친구는 다른 회사로 갔었는데 강아지가 집중을 부서지지 않네요. 지금은 이 친구가 저에게 월세 20만 원을 주고 구매대행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3개월 차 됐는데 오늘 제가 사무실을 들이닥쳐서 노하우를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씨? 저 빌번 뭐지? 제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사무실이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에스프레소 아이가? 제거 아니네. 그 친구 선물이 있어요. 제가 선물해줬나? 역시 직구를 하는 사람이 없네요. 뭐 어떻게 하는지 업무랑 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촬영하는 날이 9월 9일인데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지금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1,129만 1130만 원. 9일 동안. 이번에 매출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켜놨네요. 지금 저기는 사무실에 여기는 뭘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저희가 방풍 들어오거나 방풍 받은 물건들을 일단은 창고로 같이 쏘고 방풍 창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쇼핑몰에 관한 정보들 보드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배송 지연은 어떤 마켓은 배송 지연해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옥션 G 마켓, 인터파크 쿠팡 이렇게 여러 개 마켓을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디서 제일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마켓에서. 전부 다 기준이 다른데 저는 11번가가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1농가에서 네. 매출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옥션 G마켓. 이게 진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11번가 옥션 G 마켓 매출 비율이 진짜 높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은 저는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원래 있던데. 220V 파워뱅크 태양열을 넣어주고 넣어주는데, 근데 화장실에 진짜 상품 봐도 뭔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통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인터뷰 하러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운영하는지 노하우를 좀 하나라도 빼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현님은 저에게 조금 특별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했던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랑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 촬영에 나오게 된 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이제 한지 네. 몇 개월 됐지? 원래 정식으로 시작한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중간에 포기한 과정을 치우고 제대로 한 거는 4,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근데 4개월 정도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사실 집에서 와이프분이 조금 했었나요? 근데 그때 하다가 조금 중간에 포기를 했었지.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하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포기하는 분들이 왜 포기를 할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될까? 아.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쿠팡에서는 당장 뭐 상품을 검색을 하면 당장 오늘 배송, 내일 배송, 회 배송도 있었고, 과연 내가 이거 해외 직구를 해서 사람들이 기다려줄까? 그리고 매출이 올라올까라는 고민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 실천을 사실 한 달, 두 달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내가 봐도 솔직히 정답이나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 해주더라도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한 50%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 한 달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나오지? 최근 한 달 한 2,400 정도. 2,300. 이건 한 달 이제 9월 마감하면 얼마 정도 예상? 3,000 이상 정도만 생각하고 목표가 아니면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지? 마진은 한 얼마 정도 나오지? 마진 한 28% 정도. 28%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나랑 같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우리 회사가 없어졌잖아. 네. 하다가 회사가 없어졌잖아. 네. 근데 그래서 나는 내가 갈 길을 갔고, 니도 바로 이렇게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다른 회사를 갔잖아. 근데 다른 회사를 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또 구매 대행을 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야? 일단은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저에게 좀 많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생활하던 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 것도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업무 스타일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일을 할 때는 되게 마음도 잘 맞았었고 추진할 때 추진력도 되게 좋았었어요. 본사로 이제 가고 나서는 컴퓨터로 데이터 기반으로 조사하는 건 좋지만 데이터 기반만 조사를 하고 결국 실천은 없었고 근데 매출은 나오길 바라고 위해서 그랬던 게 좀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컴퓨터에 앉아서 막 데이터 보면서 그런 게 너무 답답했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못 버틴 거야 아니면은 왜 그래도 나왔어? 그 회사에서 돈 받고 있으면 되잖아. 버틸 수는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회사 월급 자체가 세금 떼고 250을 받았어요. 지금 많이 받았나요? 세금 떼고 뭐 250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집에 나가는데 출근도 있을 거고 그다음 생활비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돈을 모은 적이 없어요. 10만 원이라도 저금을 했나? 제가 적응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그 월급 그대로 다 나갔어요. 그렇게 있다가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비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옛날 차장님이 저 구매 대행을 하는 걸 보고 다시 시작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 생활 업무들을 그렇게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갑자기 자기 칭찬하는 거. 아, 회사 생활 잘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구매 대행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정이 있어서 쉽지가 않았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고정적인 월급은 없어지고 구매 대행을 다시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만큼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라. 그렇지. 그런 게 되게 고민이 진짜 많이 하다가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죠. 고민 상담을 많이 하다가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 아, 그럼 보급 쪽이다. 그 말에 저도 진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와이프도 다행히 저한테 해봐라고 바로 퇴사를 하고 구매 대행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한 게 아니고. 네,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는 안 했어요. 미리 사업자도 다 나와 있었고 미리 일정도 다 돼 있었고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래도 어쨌든 구매대행 수익이 아직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 거지. 네. 아, 그러면은 나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월급이라는 게 완전 제로를 그거를 감수하고도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 네. 아, 그거는 진짜 힘들 것 같다. 첫 달도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시작한 첫 달. 첫 달 때는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는데? 첫 달에는 이제 780 780? 780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주문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좀 큰 상품이 걸려가지고 마진율이 첫 달에 는 얼마 정도 나왔는데? 좀 마이너스 첫 달에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24,000원. 24,000원. 아, 적자네. 회사 그만뒀는데. 네. 근데 거기서 보통 현타 오잖아, 솔직히 진짜. 진짜 현타오지.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했는지.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다 가고 보기를 해서 그게 싫어서 이번에는 뭐 연마진이 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매출이 올라온 걸 느꼈으니까 회사를 또 포기했고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돌아갈 길이 없었고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 끝까지 가보자 하고 보태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달 했는데 상품이 아예 안 팔리면 네. 포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돈이 남든 안 남든 팔리는 거를 보고 네. 거기에 희망을 보고 이제 그 다음 달에도 지속할 수 있었다. 네. 이제 첫 달에 비해서 그 다음 달, 다다음 달은 매출액이나 이익이 엄청 개선이 됐잖아. 어떻게 전에 했던 거랑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상품 팔았길래 이렇게 개선이 된 거야? 첫 종이 조금 고가 제품이었는데 마진을 계산해보니까 그것도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가를 파니까 작게나마도 돈이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계류들 중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을 찾아서 그런 제품들을 저는 전부 다 등록을 했어요. 기계류가 또 나오네. 네. 나는 맨날 막 농기계였는데 여기는 농 빼고 이제 기계. 네. 어떤 건지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기계 중에서도 조금 효자 상품이 있는데 레이저 레벨기도 저는 진짜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집진기라고 하는데 연기 빨아들이는 그런 거를 저는 이게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품 단가도 52만 원대. 진짜. 네. 집진기 말만 들으면 뭐지 쉽잖아 이게. 벌레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나도 진짜 많이 팔렸던 상품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는 단가가 한 2, 3만 원짜리 작은 걸 팔았단 네. 말이야. 50만 원짜리도 있구나. 이게 더블 헤드라 해가지고 연기를 두 개를 깔 수 있어요 동시에.
야, 그러면 하루에 한 2개만 팔아도 매출이 100만 원 나오네. 혹시 뭐 집안이 기계 쪽 그런 쪽을 해서 그런 상품을 찾는다? 아니 기계 쪽은 전혀 모르고 되게 검색을 많이 했어요. 진짜 뭐 전동 드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크루 드라이버, 레이저 레벨리 이런 거 하나하나씩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어가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연관 검색어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집진기라는 단어도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진기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제품이 나오길래 타오바오에서 제가 찾아서 봤더니 이 제품이 뭘까? 판매자 제품을 또 들어가서 보면 그런 제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면 배송을 어떻게 시켜줘야 될까?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댓글이 분명히 달릴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 솔직하게 말하면 중대함을 되게 겁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겁이 좀 없었는데 부딪혀 보니까 겁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스쿠터 한 대가 타고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있거든요. 스쿠터에 대한 사연이 되게 깊은데 230만 원에 대한 주문이 갑자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도 너무 좋았지만 제품을 찾아보니까 무게는 120kg 나가네. 배송비도 일단 어마어마했고 마진을 검색했을 때는 26%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제품이 크다 보니까 26% 마진도 좀 크게 느껴진 거죠. 주문을 제가 타오바에 넣고 이제 고객한테 이제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한 게 생겨요. 판매자에서 저희 센터로 오는데 유리가 있었는데 유리가 깨져서 들어온 거죠. 아, 여기 스쿠터 앞에 앞에 스쿠터 앞에 비가 막아주는 유리가 깨져서 들어온 거죠. 센터에서 이거를 보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분이 다시 유리를 보내줬는데 또 그때 소요되는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제품을 일단 출고하기 전에 센터에서 검수를 해주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오토바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해제가 돼 있는 거예요. 조립이 안 돼 있고. 아, 그럼 바퀴 다 빠져 있는 상태. 네. 몸뚱아리 따로, 바퀴 따로. 그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판매자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자 혼자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할 수 있냐? 설치 동영상을 보고 조립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판매자는 가능하네요. 간단 조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 그럼 출고를 하겠다 해서 출고를 시키고 결국 이제 고객님한테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그분은 난리가 난 거죠. 앞바퀴가 조립이 안 돼 있고 브레이크도 조립이 안 돼 있고 천장하고 이제 옆에 프레임들 그게 전부 다 조립이 안 돼 있고 심지어 배터리도 빠져 있었어요. 전기인데 그렇게 해서 고객분이 전화가 와서 이거를 무슨 간단 조립이냐 간단 조립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도저히 조립을 못하겠다. 반품을 하겠다. 라는 소리에 저는 일단은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쿠터 업체를 진짜 거짓말하고 60개 전화한 것 같아요. 또 전기 스쿠터다 보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전기 바이크 업체에 전화를 해서 찾았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설치를 못하겠대요. 뭐 설계 도면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설치를 못하겠다. 근데 고객분은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빨리 픽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파트 앞에서 조립만 하루 종일 지금 6시간, 7시간 하고 있다. 이제는 밤이라서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빨리 픽업을 해달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픽업 업체를 진짜 최고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계속 찾다가 결국 픽업한 시간이 그분한테 처음 제가 전화 받는 시간이 오후 3시쯤 되는데 픽업 시간은 저녁 11시 반이었어요. 11시 반에 픽업을 해서 결국 조립을 해주겠다 해서 조립 비용을 60만 원을 지불을 했고 저한테 이제 마진은 18만 원 정도 나왔었죠. 반품 맞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60만 원 조립을 맡겼는데 또 업체에서 조립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결국은 고객은 반품만 하겠다 해서 결국 이 업체한테 저희가 하물로 스쿠터를 받아서 제가 직접 조립을 해서 지금 저희 집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모셔 있습니다. 그 스쿠터 하나 잘못 팔았다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대형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했잖아. 네. 이 정도 하고 났으면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은 대형에 대해서 당연히 처음에 겁을 많이 먹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이제 수익 면에서도 괜찮을까?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프로세스가? 일단 첫 번째는 금액이 좀 비싸다. 제품 단가가 조금 비싸다. 아니면 제품이 조금 크다. 그리고 제품이 좀 잘 찌그러질 것 같이 생겼다. 이런 총 3가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품이 좀 크거나 제품의 단가가 나가거나 찌그러지는 제품들은 일단 전부 다 업체에게 합판 포장, 수출용 포장으로 좀 부탁을 해요. 일단 제가 돈이 더 들어가도 되니까 우드 포장으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대신에 단점은 합판 포장을 업체에서 해버리면 사이트에서 검수가 불가해요.
돼지고 추가를 할 거면 미리 돼지고 추가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세간에서 저는 스쿠터도 그렇고 출고 안 됐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타오바오에 있는 합판 포장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센터에도 합판 포장을 의뢰를 했었는데 배대지에다가 네, 되게 비싸요. 중국 돈으로 보통 400에서 500위안,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10만 원으로 업체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하게 되면 크게는 200에서 300위안. 근데 보통 저는 200에서 250위안으로 해결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수출이 되는 그리고 꼭 많지. 나는 한국 판매자가 수출용 포장으로 꼭 해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배대지보다는 미리 업체에게 이야기를 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중대형은 경동은 거의 10개 중에 10개는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동 요금을 가로 세로 이제 높이를 전부 다 합을 해서 경동 택배 운송 요금에서 일단 미리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한 뒤에 저는 고객한테 항상 연락을 했어요. 고객한테 연락을 한 뒤에 화물 택배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요금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 요금은 부담을 좀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서 한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이미 물건을 출발을 했고 이미 고객한테 가는 도중이었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잘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고객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데 미리 얘기를 못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그래도 전화를 해서 음성이 높아지더라도 그냥 죄송하다 하고 그렇게 한국에 해서 넘어가기 전에 네. 그걸 해야 되네. 네. 그러면 큰 상품을 많이 팔아서 매출에게 많이 기여가 됐다 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상품을 팔았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일단은 중대형의 장점은 마진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0만 원대나 120만 원대나 뭐 150만 원대, 180만 원대, 뭐 250, 300만 원대 이런 제품을 팔게 되면 25%만 남아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작은 거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를 하루에 15개, 16개를 팔아서 업무를 보는 거랑 중대형으로 3-4개 팔아서 업무를 보는 효율 강도는 진짜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15개면은 고객이 15명이야. 그렇죠. 힘든 고객들도 있을 네. 거니까 안 하기 힘든데 그런 거를 2-3개 만에 끝내면 네. 훨씬 효율적이라는 네. 거지. 마진도 더 높고 장점은 되게 그게 메리트인 것 같고 여기서 단점은 반품이죠. 그리고 제품의 상태. 제가 최근에 270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볼트가 녹이 슬었어요. 베이센터에 들어왔는데 볼트 총 4개가 있었는데 볼트가 녹이 슬고 그리고 스크래치도 너무 많이 났었고 이런 경우가 제가 생겼었던 적이 있는데 고객이 반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미리 보냈었거든요. 좀 반품을 맞을 것 같아서 미리 보냈는데 고객이 반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이게 볼트를 바꿔서 체결을 해서 보내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고객이 일단은 알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보내기는 보내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됐는데 단점은 진짜 반품인 것 같아요. 제품 이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큰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인증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그럼 어쨌든 중대형 제품을 팔았을 때 단점은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네. 큰 문제인데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걸 내가 판매자로서 미리미리 사전 고지를 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 포장할 때 체크를 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되겠네. 단점이 반품을 맞으면 그렇지만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10개 중에 2개를 맞는다고 8개를 안 파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10개 중에 8개를 팔면 매출이 그만큼 높아질 거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반품 네. 받더라도 이익이 더 크니까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어쨌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보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무실에 보니까 아까 친구한테 이제 네가 같이 해보자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어? 되게 공장에서 일을 8년 동안 한 친구예요. 저랑 똑같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월급이죠. 월급을 받으면서 저희가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했었고 힘들었었고 나가는 돈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서 내가 얼마의 매출이 나고 얼마의 벌고 있다. 그래서 친구도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개인 사업이고 진짜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단지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고민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친구가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회사 다니는 월급만큼은 벌 수 없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보통 지금 회사 출근을 하면 보통 9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한 달에 월급을 책정해서 받는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부업으로 2-3시간을 해서 한 달에 내가 이만큼 월급을 벌겠다? 라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래피도 프로그램을 써서 그렇지만 저는 래피도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9시 출근을 해서 진짜 새벽 2시까지 한 적도 그렇게 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건이 쌓이고 해서 지금의 매출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고매출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옆에서 단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수입이 안 된다. 뭐 이거는 잘못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벌금은 물어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그리고 하다 보면은 계속 벽이 생기거든요. 막히고 되게 막히고 이럴 때 머리도 아프고 좀 답답하고 한데 그거를 뭐 2-3시간이나 뭐 3-4시간 참고 있다가 결국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결국 고매출을 좀 달성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 가는 이야기죠.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업이든 나 뭘 할래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단점부터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뭐 안 좋더라, 뭐 장사를 한다 해도 안 좋고 네. 뭘 한다 해도 분명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시장에서 내가 조금의 점유율만 먹어도 우리가 웬만한 직장 이상의 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